네, 2년 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죠. 그때 이유가 부친이 세종시의 인근에 땅을 산 게 문제였는데 그때 윤희숙 의원은 투기 아니다. 그러나 논란 자체가 문제다. 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배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었죠. 그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의 주인공 김남국 의원이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엉뚱하게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는데 예. 좀 황당한 요구죠.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저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서 역시 정치인과 공인, 말의 무서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년 반에서 2년 전에 했던 김남국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마치 본인을 향한 듯한 해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났을 때 왜 조만대장경이라고 그런 말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국 당시 교수가 어떤 사안마다 비판하거나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 본인 사안이 터졌을 때 그대로 다 적용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남국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은 윤희숙 전 의원이 받았던 어떤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안이죠.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사안은 당장 뇌물죄에 대한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제에 이제 여러 가지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또 국민의 기대에 맞춘 범위 내에서라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김남국 의원을 꼬집는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둔하시는 분이 그럼 뭐가 문제야? 불법이 아닌데. 거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에게 불법이야 아니냐만 따지는 것이 맨날 저 이재명 선생, 이재명 주변의 친명 그 위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불법했다는 증거 가져와봐 이거잖아요. 불법이 아니라도 욕먹을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의 아주 조직 문화가 부동산에 대한 적대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불로소득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김남국 씨가 이번에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 투자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불로소득과 관련해서 우린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코인 투자를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에 적용했던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논쟁을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회의 기준이 그리고 원칙이 아직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지금 다시 입법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재산 등록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이다 보니까 아마 법률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미비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잖아요. USB를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법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건 이 신기술 자체가 법망 안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상당히 골치 아플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정치가요. 내로남불이라고 서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만 내로남불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지금 또 내로남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 정치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기본적인 어떤 전망을 좋게 만들어주진 못하고 진흙탕 싸움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제대로 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더 이상 상대방을 멱살을 끌고 가서 검찰 앞으로 데려가서 감옥 보내는 이런 정치 말고 제대로 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했던 결정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저는 지금 다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면서도 탈당의 변으로 내놓은 것이 무조건적인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네. 거기다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본인이 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와야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부당한 정치 공세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은 뭐 언론 보도가 잘못돼서 억울하다고 하지만 진짜 억울한 것은 그 영끌에서 코인 투자해서 크게 손해를 보고 낙담을 했던 젊은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사과문에는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가 빠졌습니다만 며칠 전에 한번 내놓긴 했는데 자, 최종 탈당에 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표현에 대한 문제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속보가 들어왔군요. 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무책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금 이제 의총이 잠시 중단된 이후에 저녁 식사 시간을 하면서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설명인 것 같네요.